이어서 현지에서 투자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현 아티스캐피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준의 베이지북에 따르면 고용과 인플레가 냉각 조짐을 보인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미국의 고용 지표는 여전히 뜨거운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상반된 해석 속에서 오늘 밤에 발표될 5월 고용 보고서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연준의 정책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제 이제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증가했습니다. 일단 구인 보고서가 증가를 했고 또 오늘 발표된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도 예상치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6만 개 정도가 이제 증가한다고 예상했는데 그거에 벌써 이제 엄청나게 1.5배가 넘는 27만 8천 개가 이제 증가하면서는 2개월 연속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는 감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비하면은 조금 증가한 추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전히 고용시장은 탄탄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 오늘 발표된 ISM 제조업이나 PMI 제조업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못 나왔습니다. 그러므로서는 막상 내일 이제 비농업부문 취업자수를 비롯한 이런 실업률이 발표될 때 이 지난번도 마찬가지고 ADP 민간 고용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지만 막상 고용 지표 같은 거는 그다지까지 영향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분위기는 지금 연준에서 6월달 금리 동결 가능성이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도 동결 가능성이 38%, 또 다른 베이비 스텝 인상 가능성이 62%가 됐는데 오늘부로 완전히 동결 가능성이 77%로 올라버리고 인상 가능성은 23% 떨어지면서는 완전히 전격 반전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므로서는 어떻게 보면 오늘 장도 마찬가지고 어제는 이제 하락세로 약세로 끝났지만 오늘은 처음에 약세로 시작했다가 결과적으로 랠리 모드로 이제 마감을 하면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금리 동결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거에 기대감이 매수 심리를 자극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JP모건과 테슬라 CEO가 잇따라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확신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는데요.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서방 CEO들의 중국 방문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보면은 이렇게 올해 초 이제 미국, 영국을 이제 침범한 중국 정찰 풍선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격추한 사건으로 인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틀어진 거죠. 그러니까 냉각 관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 첨단 산업 투자를 제한하는 명령을 이제 행정 명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미국 기업들이 이제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3월달에 인텔과 애플 또 스타벅스 CEO들이 방문한 이후 또 이번 같은 경우는 테슬라하고 또 JP모건 체이스까지 이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관건이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에서 하는 얘기가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없다고 뭐 정확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또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도 향후 이제 중국과의 무역이 좀 줄어들 수 있지만 디커플링은 없을 거라고 또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그럼으로써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의 관계를 한마디로 이제 끈끈한 중국과의 관계를 이제 한마디로 이어가려고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테슬라는 이번에 중국 방문한 다음에 2개월 만에 처음으로 $200 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럼으로써는 주가도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는 테슬라는 벌써 올해 들어서 68%가 폭등한 상태고 지금 이제 일단 JP모건 체이스가 중국에서 글로벌 투자은행이 중국에서 투자 세미나를 개최한 거는 시진핑 주석이 3년임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투자은행이 가갖고 이제 중국에서 투자 세미나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3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상하이 공장이 엄청나게 큰 공장입니다. 거기서 이제 2022년도 테슬라가 전 세계 생산량 가운데 절반 이상인 110만 대를 생산한 데가 바로 중국 상하이 공장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만큼 중요한 지점이고 또 투자 확대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반도체 랠리에서 소외됐던 인텔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텔 측의 낙관적인 전망과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인텔은 이제 뭐 수요일 날에 이제 어제 이제 한 컨퍼런스에서 다음 분기 매출 전망을 높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상당히 애매한 게 뭐냐면은 높이긴 했어요. 그전 같은 경우도 봤을 때는 매출 전망을 115에서 125억 달러 수준으로 얘기했던 거가 이번에 120에서
125억 달러로 살짝 높였습니다. 그러면은 125억 달러는 똑같아요. 그 대신에 낮은 수치를 봤을 때 115를 120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런 거를 테크니컬리 봤을 때는 매출 전망을 올렸다기보다는 거의 재확인한 수준에 그쳤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주식 가격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텔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 목요일 날에 10주 최저치를 찍고 난 후 어제까지 3일 연속 반등했습니다. 그러면서는 14.7%로 올랐는데 오늘은 다시 또 약세로 또 하락 반전했습니다. 그러므로서는 인텔은 올해 들어서 18%가 오른 지점이고 1년 전에 비하면 여전히 29%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1월 사상 최고치에 비교했을 때는 55%가 폭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갈 길이 아직까지 상당히 멀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또 여전히 다른 이제 초대형 기술주에 비해서는 확연히 뒤처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 이제 올해 들어 애널리스트 레이팅 같은 경우를 봤을 때도 투자 등급이 이 인텔 주식을 사라, 그러니까 바이가 7명 정도고, 그다음에 이 인텔 주식 홀드해라가 22명 정도, 그리고 인텔 주식을 팔아라가 11명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드, 좀 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유하고 있으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홀드라는 거, 투자 등급에서 홀드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팔지 말고 쥐고 있고, 또 딱히 이 주식이 없으면은 뭐 살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홀드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얘기죠. 22명이 홀드를 하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번 인텔이 매출 전망을 살짝 높였다고 해서 어떤 투자자가 나와서 투자 등급을 예를 들어서 뭐 상향 조정시켰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직까지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최근 미국 증시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주식이 있다면 분석해 주시죠. 일단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하락세가 하루 만에 이제 반전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어제까지 3대 지수 나란히 이번 주를 하락한 주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강세로 인해서 3대 지수 나란히 이번 주를 상승한 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내일 하루가 더 남아있지만 근데 만약에 내일 같은 경우도 상승한 주로 마무리한다고 하면은 내스닥은 6주 연속 그리고 S&P 500은 3주 연속 상승한 주를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좀 눈에 띄게 움직인 주식 봤을 때는 이제 오늘 달러 제너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EPS 같은 경우는 수익은 2달러 34센트가 나오면서 예상보다 못 나왔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매출, 레버뉴 같은 경우는 93억 4천만 달러가 나오면서 작년에 비해서는 6.7%를 증가했지만 이거 역시 예상치보다는 못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는 거기다 더해서 올해 총 수익과 매출 전망까지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폭락할 조건을 완전히 다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 달러 제너럴이 19.51%를 폭락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무려 13년 7개월 만에 가장 크게 떨어진 최악의 날을 기록한 겁니다. 자, 거기다 더해서 달러 제너럴 같은 경우는 올해 35%를 떨어지면서 3년 2개월 최저치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020년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근데 모든 주식들이 폭락했을 때 그 수준까지로 다시 밀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추위가 있습니다. 추위 같은 경우는 EPS가 20센트가 주당 20센트가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레버뉴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올해 총 매출 전망까지도 높였습니다. 이거는 또 완전히 반대로 한마디로 상승하는 거, 폭등할 만한 조건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는 추위 같은 경우는 오늘 21%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폭등을 한 거지만 올해 비교했을 때는 올해 들어서는 여전히 3.3%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2월 3일 날, 1월부터 시작해서 2월 3일 날까지 완전히 수직 상승했을 때 추위가 11개월 최고치를 찍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3개월째 하락세를 타고 있으면서는 11개월 최고치 갔을 때 비교했을 때는 32%가 폭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룰루레몬이 있습니다. 룰루레몬은 조금 전에 한 30분 전에 실적이 발표됐는데 이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EPS가 2달러 28센트가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거기다 레버뉴 같은 경우는 20억 달러가 나오면서 작년에 비해서는 무려 2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 수익, 매출, 그리고 올해 총 수익과 매출 전망까지 모두 높여버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폭등의 여건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서는 지금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거래가 끝난 다음에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13% 정도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또 내일 돼봐야지 또 확실히 아는 거지만 거의 이 정도가 되게 됐을 때는 내일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크게 오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그 대신에 뭐냐면은 룰루레몬이 지금 오늘도 약세를 마감하면서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까지 9일 연속 떨어지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9일 내내 계속 빠지다가 이제 내일 같은 경우 올라가게 되면은 한 10일 만에 반등세로 돌아선다는 얘기죠. 그리고 5월 5일 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는 16%가 폭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C3AI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주식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죠. 엔비디아 말고. 자, C3AI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아직까지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13센트. 주당 13센트가 나왔는데 예상보다는 잘 나왔어요. 거기다 더해서 레버뉴 같은 경우는 7,240만 달러가 나오면서 작년 대비는 0.1%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플랫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다음 분기 매출 전망 같은 경우는 재확인하는 수준입니다. 딱히 높다고 볼 수 없이 재확인하는 수준입니다. 또 내년도 매출 전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토탈 레버니가 한 2억 9,500만 달러 정도를 얘네가 예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예상했던 거는 2억 6,500만 달러이기 때문에 그 비슷한 수준에서 예상한 거기 때문에 딱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는 한마디로 뭐냐면 그동안에 C3A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무려 212%가 폭등한 거에 비해서는 이 앞으로 전망이 기대만큼 못 미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너파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는 24%가 개장 초 폭락을 했다가 마감할 때는 13%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폭락한 거에서 하락폭을 줄인 상태로 끝났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는 212%가 오른 상태고 2020년 12월 사상 최고치와 비교했을 때는 무려 아직까지 81%가 폭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빅랏이 있습니다. 빅랏 같은 경우는 EPS가 이것도 적자입니다. 주당 3달러 40센트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레버뉴 같은 경우도 12.8빌리언인데 예상보다 못 나왔어요. 작년에 비해서는 18% 정도가 이제 감소한 거고요. 그리고 분기 배당금 같은 것도 잠정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서는 4일 동안에 32%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992년 이후에 가장 낮은 31년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 들어서 64%를 떨어진 거고 1년 전에 비교했을 때는 81%가 초토화된 상태입니다.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미국 증시 소식들 살펴봤습니다.